친일 문학가 제대로 알기. 친일과 친나치로 애국가 교체 논란까지 부른 안익태. 안익태는 한국계 스페인 국적의 작곡가이자 지휘자로 1906년 대한제국 평양부에서 태어났는데 유소년기를 평양부에서 보냈으며 평양보통학교와 평양숭실중학교를 다녔습니다. 1921년 일본 도쿄의 세이소쿠 중학교에 음악특기생으로 입학해 중학교 과정을 마쳤고 1926년에 도쿄음악학교에 첼로 전공으로 입학한 뒤 1930년 졸업하고 미국으로 건너갔습니다. 미국에서는 신시내티 대학교 음악원, 필라델피아의 커티스 음악원, 템플 대학교 음악대학원에서 첼로와 지휘를 배웠고 1932년에는 신시내티 대학교의 학생 오케스트라에서 첼로 수석으로 활동하기도 했습니다. 당대 유명 지휘자였던 레오폴드 스토코프스키와 교류하며 카네기홀에서 독주회를 하고 첼리스트로서 활약했고 1938년에는 아일랜드의 더블린 방송교향악단 객원 지휘를 했습니다. 이 자리에서 애국가를 발전시켜 만든 곡인 한국환상곡이 처음 공연되었고 이후 헝가리에 머무르면서 웨트베시 로란드 대학교에서 코다이 졸탄과 도은하니 에르네에게 작곡을 배웠습니다. 헝가리와 이탈리아, 독일, 유고슬라비아, 루마니아, 불가리아 등 유럽 각지의 관현악단들을 객원 지휘했고 제2차 세계대전 중에도 계속 유럽에 남아 활동을 했습니다. 1944년으로 접어들며 연합군이 이탈리아에 상륙하는 등 전황이 악화되자 4월에 파리에서 베토벤 연속 연주회를 마친 뒤 6월에 중립국이었던 스페인으로 거점을 옮겼습니다. 1944년 12월에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한국환상곡의 자필 악보를 완성했고 1945년 리카르도라는 세례명으로 가톨릭 세례를 받았으며 1946년에 스페인 여성인 롤리타 탈라베라와 결혼했습니다. 이후 마요르카 교향악단의 상임 지휘자가 되었고 스위스, 멕시코, 과테말라 등지에서 객원 지휘자로 출연했는데 이때 스페인으로 귀화했습니다. 1955년 3월에는 처음으로 대한민국을 방문해 한국환상곡의 한국 초연을 지휘했고 조국을 위해 뭔가를 해보겠다는 생각이었는지 1962에서 64년까지 매년 서울에서 국제음악제를 주관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이 음악제는 안익태에게 적대적이었던 일부 한국 음악인들의 반발과 재정 문제 등으로 1964년 이후로는 열리지 않았습니다. 이후 1965년 7월 4일에 런던의 뉴 피아모니아 오케스트라와 마지막 공연을 했고 이후 건강 악화로 투병하다가 1965년 9월 16일에 바르셀로나에서 생을 마감했는데 현충원 국가유공자 제2묘역에 안장되었습니다. 안익태가 애국가를 작곡하기 전까지 애국가는 작사 미상의 가사에 스코틀랜드 민요 올드 랭사인의 멜로디를 붙여 부르는 것이 일반적이었습니다. 안익태가 올드 랭사인이 애국가의 가락으로 적절치 않다고 생각해 새로 작곡한 것이 오늘날의 애국가의 멜로디가 되었다고 알려졌는데 문제는 애국가가 언제 어디서 작곡되었냐는 점입니다. 1936년 베를린에서 애국가를 작곡했다고 알려졌지만 1964년 서울국제음악제에 참석차 내한한 불가리아계 미국인 지휘자 페터르 니콜로프가 애국가는 불가리아 노래, 표절이라고 말해 뒤집어지는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니콜로프가 표절이라고 주장한 것은 불가리아시가 도브루자의 땅이어로 니콜로프는 기자회견장에서 노래까지 부르면서 불가리아 사람들이 한국에서 이 노래를 부르면 한국인들은 벌떡 일어날 것이라고 했습니다. 표절이 아니라고 말하는 측은 도브루자의 땅이어 부분이 애국가의 동에 물과하는 부분이 흡사하기는 하지만 애국가는 갖춘 마디로서 강박으로 시작하는 차이가 있고 멜로디도 전체적인 분위기가 다르다고 합니다. 이것이 표절이라면 이란 이슬람 공화국 국가 앞부분 역시 애국가의 앞부분과 흡사하며 즐거운 나의 집에서 내 나라 내 기쁨 길이 쉴 곳도의 첫 부분 등 동일한 음계로 진행되는 부분은 셀 수도 없이 많습니다. 니콜로프가 던진 말 때문에 애국가를 바꿔야 된다는 논란이 일었고 1976년 음악학자 이유선이 한국양악 100년사에서 표절 논란을 소개하면서 새로운 국가를 제정해야 된다고 역설에 논란에 기름을 부었습니다. 논란 끝에 문화공보부는 1977년 명확한 근거 없이 표절 여부를 논의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애국가 교체 논란을 종식시켰지만 이후에도 안익태가 불가리아 노래를 일부 표절했다는 의심은 있었습니다. 음악학자 허영하는 면밀한 연구를 통해 애국가가 그간 알려진 대로 1936년에 베를린에서 작곡된 것이 아니라
그에 앞서 1935년 필라델피아에서 이미 작곡된 것이라는 연구를 발표했습니다. 1935년 11월 미국 필라델피아에서 작곡되었고 그해 12월 28일 아닉테의 애국가가 초연되었는데 불가리아 방문 전에 애국가가 작곡된 점은 사실이나 독보에 의한 참고 여부는 알 수 없습니다. 반면 아닉테의 조카 안경용 측은 큰아버지가 1938년인가 불가리아에 가서 국립교향악단을 지휘했는데 표절이라면 많은 사람들이 불렀겠냐고 반박하며 표절설에 대해 불가리아 정부에다 공식 입장을 묻겠다고 밝혔습니다. 아닉테의 친일과 친나치 행적. 아닉테가 미국에 있을 동안에는 친일 행적과는 거의 무관했던 게 분명해 보이지만 문제는 유럽으로 건너간 이후로 특별히 1938년부터 1944년까지의 행적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알려진 바로는 아닉테는 일본의 추축동맹 관련 단체인 일본 독일협회와 밀접한 관련을 맺고 있었고 이들의 지원을 받아 유럽 각국의 오케스트라들을 지휘할 수 있게 된 게 아닌가 하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2000년 객석 5월호에서 베를린 통신원 진화영이 아닉테가 베를린에서 지휘하는 모습을 담은 영상을 독일 영상기록보관소에서 발굴했는데 거기에 일장기가 걸려있는 것 때문에 논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필름이 낡고 판독이 어려울 뿐 아니라 개인 신분으로 복사 및 대여가 불가능해 자세히 분석하지 못하고 의문만을 남긴 채 묻혔으나 2006년 송병욱이 이 영상의 정체를 밝혀 다시 수면 위로 올라왔습니다. 바로 만주국 축전음악회의 영상으로 영상에 만주국 건국 10주년 축하음악회라는 자막과 나레이션이 붙어있고 촬영된 장면은 만주국 혹은 만주환상곡의 후반부 연주였습니다. 그리고 첫 발견 때 베를린 필 공연으로 알려진 것과는 달리 베를린대 방송관현악단과 라미 합창단이 출연했고 합창 파트 작사가가 에하라 고이치였습니다. 그리고 표기돼 있던 에키타의 안이란 이름이 파문을 불러왔는데 아닉테가 일본식 이름인 에키타의 안으로 활동했다는 것도 친일 행적을 꼬집는 사항이 되었습니다. 임창영은 아닉테가 미국에서도 에키타의 안이란 일본식 이름을 써서 꾸중을 했다고 회고한 바 있는데 서양에서 활동하는데 굳이 일본식 이름을 쓰냐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이에 대해 이탈리아에서 건축사로 근무하는 정태남은 에키타이는 일본식 표기가 아니라 아닉테가 스페인 현지인들이 이해하기 쉽도록 바꾼 스페인어식 이름이라고 했는데 참고로 스페인식 표기는 이에케이타이 안느입니다. 그러나 연구가 지속되며 이런 주장은 착각이었음이 밝혀졌는데 1941년 9월에 아닉테가 자신이 직접 관현악 편곡한 바흐의 총보에 에키테이 안느으로 서명한 것이 최초의 기록으로 남아 있습니다. 더 이전인 1940년 9월 3일에 부다페스트에서 개최된 공연에서도 프로그램에 에키타이 안느이라고 인쇄되어 있어 유럽 활동 초반기부터 아닉테의 일본어식 이름 표기는 이미 일반화되어 있던 것으로 여겨진다는 것입니다. 결국 스페인에서 에키타이란 이름으로 활동한 건 맞지만 이는 그 이전부터 써오던 걸 그대로 썼을 뿐인 것인데 유럽 활동 초반기부터 에키타이란 이름을 써왔다 해도 친일 행적이라고 볼 만한 근거는 없습니다. 조카 안경용은 월간조선과의 인터뷰에서 큰아버지 아닉테가 창씨 개명을 끝까지 거부했다고 밝혔는데 아닉테가 일본 유학 이후 잠깐 귀국해 미국 유학을 가고자 조선 총독부를 찾았다고 합니다. 총독부 관리가 이름을 묻자 아닉테가 자신의 이름을 말했지만 관리가 한글 받침을 읽지 못해 에키타의 안이 되었다고 합니다. 1936년 베를린 올림픽에 참가한 손기정과 남승용도 여권의 원래 이름은 일본식으로 발음한 손키테이, 난쇼류로 표기됐습니다. 따라서 아닉테, 손기정, 남승용 등 1930년대에 의해서 여권을 받아 공식 활동한 조선인들의 알파벳 이름 표기를 두고 친일 행보라 말하는 것은 근거가 희박합니다. 한편 아닉테는 일본 궁중음악 에텐나쿠를 바탕으로 한 관현악 환상곡을 작곡했는데 이것을 적당히 손질해 나중에 내놓은 게 한국의 아악을 바탕으로 만든 것이라고 주장하는 강천성악이라는 의심을 받고 있습니다. 송병욱이 헝가리 국립영상보관소에서 이 곡의 연주 장면 일부를 담은 기록 영화 동영상을 찾아냈는데 이 동영상에서도 강천성악과 대동소이악의 일본 에텐나쿠의 선율이 클라이맥스를 이루는 중간부가 촬영되어 있습니다. 또한 환기 2600년 봉축곡까지 관련되어 있음은 물론이고 1941년에 메이지 덴노 생일을 기념해 일본 국가인 기미가요를 연주한 전력이 발굴되어 결국 아닉테는 친일인명 사전에 등재되었습니다. 아닉테의 형인 아닉조도 친일인명 사전의 군 부문에 포함되어 있어
한때 친일파가 작곡한 것을 국가로 쓰는 게 말이 되냐면서 국가를 바꾸자고 논란이 되기도 했습니다. 2015년 미 육군 유럽사령부 기밀문서를 통해 주베를린 만주국 공사관 참사관 에아라가 제동 예술인의 정보 수집에 나섰는데 2년 반 동안 아니테의 집에 머물러 일본 첩보기관의 스페셜 에이전트라는 주장도 제기되었습니다. 2019년 1월에는 이혜영 한신대 교수가 아니테가 친일뿐 아니라 친나치 행적까지 있어 전쟁 후 프랑스에서 기피 인물로 지정할 정도였다는 내용을 독일 정부 문서보관소에서 찾아냈다고 했습니다. 이에 더 이상 친일파의 작품인 애국가를 유지하는 것은 옳지 않다며 국가 교체 운동을 국회에 건의하는 등 공론화하겠다고 주장했고, 역사학자 김영석 측은 반박에 나섰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중 독일 제국음악원 회원의 이름을 올리는 등의 친나치 행적으로 프랑스의 기피 인물이 되었다는 주장과 달리 아니테는 전후에도 프랑스 음악계에 출연했습니다. 1961년 2월 2일 밤에 파리 샹젤리제 극장에서 열린 음악회에서 파리 국립고등음악무용원 오케스트라를 객원 지휘한 바 있고, 이때도 한국환상곡을 지휘해 호평을 받았습니다. 2020년 8월 15일 광복절 기념식에서 김원웅 광복회장이 아니테의 독일 공연 당시 영상 등을 언급하며 친나치 행적 자료라고 주장하고, 라디오 방송에서까지 아니테의 국가가 불가리아 민요를 베꼈다는 주장을 했습니다. 11월 9일에 아니테의 친조카 안경용이 김원웅을 사자 명예훼손 혐의로 고소했지만 2021년 4월 28일 서울중부경찰서는 불송치했고 11월 26일 서울중앙지검은 불기소 처분시켰습니다. 이에 안경용 측은 불복하며 서울고등검찰청에 항고했으나 2022년 1월 12일에 또 기각됐고, 안경용 측은 동년 2월 서울고등법원에 재정 신청까지 냈으나 4월 15일에 이마저도 기각됐습니다. 친일 논란이 불거지기 전까지 아니테는 세계 무대에서 활동한 한국인 음악가였고, 애국가를 작곡한 위대한 음악가로 평가를 받았습니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일각에서 친일 인사라는 주장이 나오며 이런 평가에 금이 가서 1994년 탄생 88주기를 맞이해 문을 열었던 아니테 음악제는 2000년대 와서 흐지부지 되었습니다. 한편 아니테의 조카 안경용 측은 월간 조선 등의 아니테에 대해 친일 행위자도 친나치주의자도 아닌 세계적인 음악가이자 지휘자이자 애국자라는 식으로 주장했습니다. 또한 김영석의 연구에서 보듯 1960년 2월 한국환상곡을 광복 이래 처음으로 일본에서 연주할 당시 일본인 합창단원들에게 애국가를 한국어로 부르게 했다는 점 등을 들어 그의 친일을 반박하기도 했습니다. 오늘 일제 36년은 친일 문학가 제대로 알기로 친일과 친나치로 애국가 교체 논란까지 부른 아니테였습니다.